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떠서 그 관련해서 사실은 미국의 CPI를 다룰까 하다가 이제 CPI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장이 보합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관심은 CPI보다는 어디에 가 있다? 물가보다는 고용에 가 있다라는 걸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9월 달에 FOMC가 모든 걸 결정 짓는다. 자, 오늘 시간이 나면 CPI 이야기도 하겠는데, 자, 오늘 요것과 관련돼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소식을 제가 좀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비즈에서 자, 국민주 이젠 못 믿어. 자, 삼성전자 주주가 142만 명이나 떠났다라는 소식인데,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게 여러분 2016년, 17년도에 상승장입니다. 이 주봉입니다. 참고로. 자, 삼성전자가 과거에 상승장이 왔을 때 요런 식으로 갔어요. 요런 식으로.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들고만 있으면. 근데 요때가 개인 투자자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 안 됐어요. 100만, 많아봐야 60만 명, 70만 명,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승장이 오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자, 바로 앞에 상승장, 2021년 다들 기억하시죠? 많은 분들. 요때 상승장도 보면 그냥 이렇게 약간 횡보한 듯 하다가 막판에 확 끌어당겨 버렸죠. 끌어당기는 바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막 달려들었는데, 어쨌든 이때도 보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크게 어떤 위로 아래로 이런 거 없이 무난하게 가다가 상승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상승장은 어떠냐? 지금의 상승장은 과거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보시면 그냥 안 가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물론 이제 추세선은 깨지 않고 가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어 제끼면서 갔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게 이 뉴스가 언제적 뉴스냐면 작년 5월달 뉴스입니다. 작년 1년도 더 된 뉴스인데, 자, 9조 1,403억 원. 자, 외국인 삼성전자 순매수 역대 최대. 이게 9조 1,400억이 언제 기준이냐면 요 차트 보시면 이게 2023년 1월입니다. 2023년 1월부터 말까지, 그러니까 이제 5월 말까지 거의 한 5개월 동안 거의 한 9조 가까이 매수한 겁니다. 이때도 보면 바닥에서 그냥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냥 계속 이렇게 힘들게 했죠. 그 사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쓸어 담았다. 그럼 이때만 담았냐? 2023년 하반기에도 10조 넘게 담았고 올해 상반기도 거의 10조 넘게 담았고, 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2년 2023년부터 해서 작년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거의 물량을 상당히 30조 넘게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그 물량이 다 어디 물량이다? 개인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물량인데, 중요한 건 차트가 상당히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냥 정신 못 차리게 하면서 그 물량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쏙쏙쏙 빨아당겼다. 제가 왜 그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물량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 대표, 이 국민주로 꼽히는 삼성전자 소액주 주수가 거의 1년 만에 140만 명 넘게 이런 이유로 급감을 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지지부진했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 외국인 그 투자자들은 개인들 물량을 가지고 오려면 좀 지지부진하게 또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만 이렇게 좀 편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위로 아래로 계속 흔들어 제끼니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한 424만 명이거든요, 소액주주가. 그런데 지금 이제 8월 달 중순 넘어가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400만 명도 좀 까딱까딱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146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만에 142만 명이 줄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줄었고 앞으로 좀 더 줄겠지만 또 삼성전자 올 하반기 내년에 또 급등하고 좋은 소식 나오면 또 좀 들어오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 뭐 600만 명 뭐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외국인은 뭘 보고 있을까? 외국인은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를 최근 들어서 이렇게 쓸어 담는 걸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자, 보시면 일단 요거 세계일보에서 오늘 나온 소식인데, 자, 선 주문 방식 HBM, 자, 공급 과잉 우려가 없다. 제가 오늘 이 소식을 여러분께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자,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HBM 공급 과잉 우려에 최근에 이제는 이런 거 없어. 이게 과거와 좀 다르게 반도체 시장 양상이 약간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때까지는 그동안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가 특정 제품을 개발을 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형태로 이 어떤 생산한 제품을 최대한 많이 팔아야 되는 구조였죠. 그래서 제품을 내놓으면 이렇게 좋을 때는 뭐 물량이 부족한데 우리가 이제 범용 제품이라 그러죠. 디램. 근데 시장 침체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량 재고가 그대로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또 PER이나 이렇게 좀 저평가받는 어떤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영향, 그리고 이게 경기 침체기가 오면 물량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품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죠. 영업 손실도 발생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반면에 이제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냐면 HBM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주문에 맞춰서 생산하는 이 선 주문 방식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쪽에서는 HBM 공급 과잉 또 발생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이런 이야기가 이거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자, 고객과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고객의 니즈에, 그러니까 고객의 수요에 맞춰서 공급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요건 과거하고 봤을 때 좀 패턴이 많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HBM4 이후가 되면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고객 맞춤형 니즈가 또 증가를 해서 또 아예 요 부분에 더 이때 고객의 어떤 수요에 맞는, 그러니까 선주문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HBM만큼은 이 과잉 공급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메모리 반도체 이제 공급사 입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미리 예측을 하면서 물량을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러면 HBM 수요가 줄어들면 이제 그 캐파를 디램 쪽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능성도 좀 적은 게 이미 내년치 물량을 미리 확보하면서 가기 때문에 캐파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조금 이제 줄어드네 그러면은 설비 투자나 장비 증설을 지금부터 안 해도 되겠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큰 패러다임의 우리가 변화의 초입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 AI 반도체를 포함해서 그 부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뭐 CPI 인플레이션이 뭐 또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여러분 그냥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보시면 지금 음식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위에 있는 코어 CPI하고 자 밑에 있는 올 아이템 CPI 보시면 일단 제일 중요한 코어 CPI죠. 그러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하향 안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예. 물가는 잡히는구나. 근데 시장은 왜 안 움직였지? 물가 잡히는 건 이제 알고 있어. 이제 이제 시장의 관심은 경기 둔화, 예, 고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가 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다? 이 연준이 얼마만큼 강력하고 빠르게 금리를 인하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제 금리 선물
보시면 0.5% 인하 확률은 52.5, 그 다음에 0.25% 인하 확률은 47.5, 이렇게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 반반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0.5%포인트의 화끈한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지만 연준이 어떻게 나올지, 연준이 좀 제가 봤을 때 답답해요. 좀 늦어요. 제가 봤을 때 7월 달에 최소한 0.25% 이미 금리 인하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쨌든 요것을 기다리고 있다. 시장은 9월 달에 FOMC 언제 열리냐면 9월 17일, 18일 날 열립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가까이 남았는데, 자,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